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이고요. 2025년도 VIP 기출 2차 2과목 5강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수 12종에 대해서 강의할 것입니다. 총괄편은 1강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시고 기출문제집은 현재 5월 2일날 오후에 출판사에서 전국에 일괄 배송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되면 다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편을 교재 받기 전에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에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를 검색하시고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제 얼굴 클릭 보니까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이 제 얼굴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은 세팅이 다 됐죠. 1차 2차 원데이 특강 그 다음에 2차 1과목에 대해서 2과목 구분해 놨습니다. 이렇게 구분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2차 2과목에서 뭐가 막힌다 했을 때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스마트폰에는 아랫부분에 나올 겁니다. 그죠? PC에서는 이렇게 태블릿 PC도 오른쪽에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2025년 개정판 지금 개정판이 나왔기 때문에 개정판 2차 2과목 1강 그 다음에 2강 3강 4강 5강 6강 이렇게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제가 7월 말까지는 현재 교재와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다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수시로 시간 될 때마다 제가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정규 과정은 월화수목해서 강의가 올라가겠지만 제가 시간이 될 때 목소리 상태 좀 점검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히면 이렇게 와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강의는 2025년도 합격반 이렇게 해서 2차 2과목 7강 이렇게 해서 과목별로 받장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이걸 해서 쭉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VIP반에서는 최종적으로 VIP반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기존 교재로 가지고 있는 문제풀이가 다 완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지금부터 보여야 될 것은 기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완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살펴보면 문제풀이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 향후에는 프로젝트 300이라 그래가지고 기출문제 1에서 10회 2차 1과목과 2차 2과목을 갖다 색깔을 달리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기 쉽게 보시면 이렇게 함수율은 이렇게 기출문제가 2-1강에서 총괄 1편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VIP 8의 기출문제는 다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문제 그리고 2차 1과목에 대해서는 색깔을 좀 달리해서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현재 이렇게 모의고사는 이렇습니다. 모의고사는 여기 되면 현재 1회가 다 완강되어 있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2회, 3회, 4회, 5회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아직 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1회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이제 6월달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달까지는 웬만하면 제가 다 올리고 8월달엔 총 마무리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될 문제, 뭐 블루베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다시 8월달에 전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러면 강의 본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총괄 5강이기 때문에 전체 2차 2과목에 대해서 과수 12종은 출제 현황을 쭉 보시면 제1회부터 해서 계속 나왔죠. 3회, 5회, 6회, 8회, 9회, 10회 계속 나온다고 보고 계속 나온 게 뭘까라고 봤을 때 5점짜리는 거의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과수 12종은 적과점 품목을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적과점 품목에서 핵심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과수 12종은 그닥 어렵지가 않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특히 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제가 풀이를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과수 12종에 대해서는 감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과수 12종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강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의 맥스 A를 이해한 다음에 공부하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실전 문제,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고 공부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그닥 어렵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군, 2군, 3군으로 나누어서 1군이 거의 시험에 나왔다. 2군 중에서는 참다래가 시험에 나왔고 이 부분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평가 방법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1군, 2군, 3군이었죠. 그래서 1군, 2군, 3군이다.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사항, 1군에서는 정권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착과 조사를 하더라 하는 부분이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정하는 품목은 했을 때 포도, 복숭아, 망감류. 1군인데 자두는 자늘하고 빠졌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늘하고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수확량 감소 추가, 이런 부분들이 요즘 복합 문제로 품목을 써놓고 뭐 추가 보장되는 품목 뭐 이렇게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자두는 빠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수확량은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소량의 합계다 하는 부분에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려고 하면 적과점 품목하고 비교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 아시면 이제 고수의 단계를 좀 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수확량이 중요하다. 왜? 피해율은 평수 미평이기 때문에 수확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수확량이 요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적과전 품목을 잘 보시면 적과전에서는 적과를 중심으로 해서 착과 감소 보험금, 착과 감소량이 얼마나 됐지 해서 거기서 미보상, 자기보상 감소를 빼주지만 결국은 착과 감소량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그 다음에 적과 후에는 누적 감소량이죠. 사고당 감소량 합계죠. 사고당 감소량의 합계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사실은. 그죠? 착가가 감소되는데 자기부담 감소량, 미보상 감소량을 다 뺀다. 맞지만 결국 적과전에서는 착가 감소량에 대해서 보험금을 주고 향후에 일어나는 사고당 감소량의 합계에 대해서 보험금을 준다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 보고, 그 다음에 적과전은 한 번에 보험금을 구하는 거고 과수시 비종은 아니다. 이제 수확량을 구해서 평수 미평으로 갈 거다. 평수 미평의 피해율을 산정할 거다. 그러면 이 수확량을 어떻게 구할 건데 한데 여기하고 반대 개념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착가 감소량하고 반대를 가져야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에서 빼줄 거니까, 이 수확량의 원래 취지는 착가 감소량의 반대말이 뭐죠? 착가 감소량의 반대말은 착과량이에요. 착과량. 감소된 게 반대말은 착과량이잖아요. 그죠? 감소된 게 아니고. 그래서 착과량이 나왔다. 그 다음에 사고당 감소량 합계를 여기는 플러스 각각 주지만 여기서는 마이너스 돼야 되죠. 이거와의 반대. 사고당 감소량 플러스가 된 사고당 감소량 합계는 이 플러스를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사고당 감소량의 합계다.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보고 해석을 달리하자. 이렇게까지 몰라도 되지만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식을 바로 과수시 비종은 수확량을 구하는 거고, 그 수확량은 적과점 품목하고 반대로 가져야 된다. 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착과 감소량의 반대말은 착과량이다. 그래서 착과량 마이너스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가져가야죠. 사고당 감소량 합계가 수확량이다. 그죠? 수확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피해가 높아지기 때문에 착과된 것. 왜냐하면 봉지시효를 하기 때문에 착과량만 파악이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고당 감소량의 합계를 빼주면 그것이 수확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가림 과수에 대한 손해보장은 1군에서는 포도, 2군에서는 참다래, 3군에서는 대추에서 각각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좋죠. 이거 시험이 자주 나오죠.
포도. 이거는 당도와 관련되다. 단맛을 낸다. 단맛을 당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 참달의 대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큰 놈이기 때문에 수와 양을 파악합니다. 개수도 파악하고 과중도 조사하더라. 이는 절반 조사도 가능하고, 이거는 오직 무게, 개수는 헤아리지 않더라. 요거는 3구는 개수는 헤아리지 않고 무게만 된다. 그 중에서 특별한 것만 참다리는 다자가 사다리다다. 사다리 모양이 되어 사다리 면적을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한다. 과중조사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은 70%는 참달의 치엽 해서 70%. 그래서 7의 법칙을 많이 제가 하죠. 기억이 안 나면 7이나 70%가 대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15의 법칙을 제가 강조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밤 같은 경우는 30mm 이하 시는 80%를 적용하기 때문에 80% 외우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중조사할 때 38선의 밤이다. 그래서 우리는 38선의 밤이다 해서 38선의 밤이다. 이렇게 해서 밤은 3cm, 30mm 이하 시에는 피해율 80%를 적용합니다. 과중조사 시에. 예, 요렇게 과중조사를 80%를 적용해 주면 된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미자가 나오면 다른 것은 전부 다 1000g을 기준으로 하지만 오미자의 경우는 특별하더라. 그래서 5삼불고기다. 그래서 5삼불고기를 기억하시면 오미자는 3000g 이상을 추출한다. 매실은 비대추정 지수를 조사한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비대추정 지수를 조사하는 부분은 마늘, 밭작물에서는 양파가 있죠. 그래서 마늘, 양파에서 마늘은 0.8%, 1일당. 그 다음에 양파는 2.2%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매실 같은 경우는 비대추정 지수를 1 플러스 알파를 해주지 않습니다. 비대추정 지수 매실은 바로 1.125 등이 바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추정 지수가 주어지면 그 값은 그대로 1 플러스 알파를 하지 않고 바로 한다 하는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를 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별표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 왜냐하면 지금 공부하면서 총괄편에서 나올 거예요. 별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잘 알아놓자. 품목별 표본주, 주수, 이 부분에서 사과, 배, 단감, 적과든 품목, 그리고 과수 품목의 대부분들은 조사 대상 주수를 가지고 표본 주수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그죠? 요 품목들은 요렇게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50주 미만, 50주 이상, 100주 이상, 여기까지 표본 주수는 5, 6, 7, 8은 정확하게 암기하고, 9주부터 9주, 표본주 9주 이상부터는 요거 300주에 최대 나올 수 있는 거는 299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200주. 이럴 때 앞자리 2잖아. 2. 앞자리 플러스 7을 해주면 됩니다. 9주가 되죠. 그러면 927주다. 조사 대상 주수가 927주다 할 때는 9 플러스 7 하니까 16주가 되겠네. 그죠? 그럼 값은 맞겠죠? 900주 이상 1000주 미만이 해당되니까 16주. 모든 계산은 이렇게 딱딱 앞자리 플러스, 그렇게 안 되는 게 바로 50주 미만일 때 5, 6, 7, 8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요까지는 암기를 하고 나머지는 숫자 앞자리 플러스 7을 해주면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요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유자는 주어질 거다. 요렇게 해서 이 품목별로 다 공부하기 힘들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미자는 조사 대상의 유인틀 길이죠. 오미자는 농사 짓는 사람은 나는 300m, 700m 농사를 지어 해서 오미자는 메타로 밑으로 한다 하는 부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살펴둘 필요가 있고요. 오디, 복분자, 온주, 밀감. 온주 밀감일 때는 특별히 가입 면적을 한다. 실제로 여러분들 제도 가보시면 이게 나무수를 헤아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거져 가지고 자체를 못합니다.
막 나무가 있으면 막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면적으로 한다. 가입 면적으로 온주 밀감은 표본주 수가 요럴 때 표본주 수 4주, 6주, 8주로 한다 하는 것은 면적이다 하는 것은 특별하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주어집니다. 실제로 보면 3000m 해서 5구간이 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콩 같은 경우 조사해 보면 제가 한 300건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가장 많더라. 5구간 정도가 3000제곱미터가 대부분 많더라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인삼은 칸으로 하죠. 고추 피해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그 다음 별표 2. 왜냐하면 별표 1에서 별표 9는 항상 보셔야 됩니다. 별표 1에서 별표 9까지 한번 좀 살펴보는 거예요. 농작물 재해 보면 미보상 비율 적용표. 자, 제초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10% 미만, 20% 미만, 30%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성이 제로가 되겠죠. 미흡하다, 불량이다, 매우 불량이다. 요거까지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제초 상태, 병충해 상태, 기타. 이럴 경우에 왜 평가사가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거든요. 우리는 이걸 가장 많이 씁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험 합격하시면 이 부분은 최근 버리지 마시고 이 별표를 오려서 코팅해서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보상 비율할 때 찾기보다는 바로바로 코팅된 걸 탁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합니다. 교재를 버리지 마시고 합격하시더라도 이 별표는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제초 상태에 대해서 해당 없을 때는 어떻게, 그래서 이 부분도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20% 기준이 많습니다. 미만 20%, 40%, 60% 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이 교재할 때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병충해 상태일 때, 그 다음에 기타일 때. 기타는 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요즘 시험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까다롭게 출제한다면 이것도 충분하게 출제가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편 2차 2과목 강의할 때 다시 하지만 지금 미리 공부를 좀 해놓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계수. 요즘은 50%형 피해 과실 이렇게 안 주죠. 이걸 주죠. 이걸. 그러니까 50%는 50% 정도의 가격 하락, 80%는 가공용으로 쓸 수가 있다. 일반 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부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이다. 판매 여부만 무관하죠. 요것만 정확하게 병충해는 50%다. 피해 인증 개수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온주밀감 중요하죠. 요거 온주밀감 등급 내와 등급 외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30%, 50%, 80%형, 100%형은 이렇다. 이것도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별표 3개 들어갑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꼭 암기하고 이해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상이 없다. 자, 매실 품종의 과실 비례 추정 치수를 보면 표로 암기하는 건 아니지만 보시면 수학 1 중심으로 해서 하루만 전에는 2.3%, 4.7%에서 이게 품종에 따라서 약 3배 이상 3.4배까지 되기 때문에 대단하게 뭐 비례가 되죠. 그거는 참고로 어차피 암기할 건 아니지만 비례적인 지수가 있구나 하는 것은 매실이다. 그래서 실제로 매실은 일찍 수확하는 게 그 농부들에 유리하죠. 그래서 많이 판매가 된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화과 수확량 잔여 비율 반드시 암기하라고 하고 제가 외우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죠. 예. 그 다음에 고추의 등급 1급은 반드시 암기하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별표 9가 마지막이죠. 이제 별표 9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막히면 항상 일로 와야 돼요. 감수 과실수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피해율이 어떻게 되고 이 부분들이 품목별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론수에서 읽다가 헷갈리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피해율, 그 다음에 착가, 최대 인정, 감소량 어떻게 하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나무 피해는 이렇게 한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별표도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딱 보고 과수 12종은 수확량이다. 수확량은 적과점과 반대로 가자. 착과 감소량이 반대말은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량 감소량 합계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이제 시험 나오는 두 가지 타입이죠. 1군일 때 수확량 산정할 때는 착과조사 이전에 사고의 피해 사실이 인정됐다 했을 때는 바로 이 부분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량 감소량의 합계, 적과전에서는 착과 감소량 플러스 사고당 감소량의 합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는 이게 인정된 경우가 있고, 두 번째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지? 자, 이때 1군 같은 경우는 포도, 복숭아, 망감류, 포복자, 자두 이런 품목들은 최초 품종의 최초 수확시란 말이요. 최초 수확시이기 때문에 이걸 따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적과제는 아니지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수확량 산정할 때 피해 사실이 없을 경우에 착과량만 적다면 피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하고 비교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고당 감소량 합을 빼준다 이거죠. 그래서 수확량은 사고가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는 착과량을 바로 하지 않고 평년 수확량하고 비교해서 큰 값을 해야 돼. 그래야 정상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2군, 3군 같은 경우에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다. 그죠? 빠르게, 중간에 늦게 수확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때 과수원에서 보수원에서 사고가 났을 때 수확량을 구하는 방법. 그죠? 이때 사고가 나버렸단 말이죠. 그럼 조생종 이미 수확을 해버렸어.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2군, 3군 시험이 5점으로 나올 수가 있다. 요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A 가수원의 평년 수확량이 5,000kg고 사고 시 수확량 조사를 한단 말이죠. 평가사가 여기서 수확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때 이분의 수확량이 2,000kg고 이분의 감수량이 1,500kg고 기수확량이 500kg다 하는 것은, 조사하지 않는 것은 기수확량이죠. 이것은 농부에게, 계약자한테 들었던 얘기죠. 계약자한테 질문을 통해서 듣고, 그 다음에 농협에 출하된 전표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5,500kg가 맞다 틀리다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검차 수확량과 검차 감수량과 기수확량이 있다면 이것이 4,000kg 나온단 말이에요. 아, 평년 수확량보다 이번에 조사한 수확량이 다 합치니까 4,000kg밖에 안 나왔다. 오케이. 그죠? 그러면 평년 수확량에서 빼기 이번에 감소한 게 인증해 줄게. 인증이죠. 그래서 인증해 줄게 해서 3,500kg가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수확량 결정 방법이 다르죠. 두 번째, B가수원의 평년 수확량이 5,000개인데 이 사고시 수확량은 검차 수확량, 검차 감수량, 기수확량을 합쳐보니까 이것이 5,500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이때는 무조건 큰 값이다. 이거는 큰 값에서 빼주면 돼요. 큰 값. 큰 값이 5,500kg에서 검차의 감수량은 무조건 평가사 조사했기 때문에 이번에 줄은 거는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해서 4,000kg가 답을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 번 나왔죠. 가수원의 최초 추출 과실수를 탐란했었죠. 요거는 이번에 바뀌었던, 특히 품종별 20개 이상이고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복숭아, 자두는 농지별 40개 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있다. 최초 추출 과실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농지에서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요것도 나올 수 있죠. 골골합니다. 20개 이상이고, 포도, 감귤은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40개 이상 추출해서
요거 한다. 이거는 여러 번 시험 나왔고 또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문제도 아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별표에서 살펴봤죠. 앞으로 과실의 분류는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이쪽을 주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50% 비용과 80% 별표를 공략하라. 별표를 이제 유심히 보자. 별표를 강조를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자, 참달의 수확량을 구하라. 참달의 수확량은 이제 항상 시험 나오면 참달에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줄 풀기를 좀 하자 해서 한 줄 풀기. 참달에 요걸 한 줄 풀기 하는 것도 제가 강의할 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분모, 분자는 잘 보시면 이 부분은 어렵지가 않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다리꼴의 면적, 이것이 몇 개 있지 하는 부분에 곱하기 몇 개, 문제에서 보면 8개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곱하기 8개 들어가야 됐죠. 여기서 사다리꼴 면적 곱하기 8개. 그 다음에 개수 850개면 850개. 850개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무게를 조사한다. 개수니까 이것을 무게. 과중조사는 이렇게 한 60개가 보통이죠. 60개 분의 얼마다. 50g 이하라는 1.44 곱하기 참다래니까 70%. 이게 중요하죠. 플러스 이거는 그대로. 이런 부분으로 지금은 살펴보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개념 물어보는 거는 정확하게 중요하죠. 요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개념을 묻는 문제는 항상 나올 수 있고 15점짜리에서도 항상 나올 수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꼭 알아두시고 개념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통해서 저한테 지시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과정조사 나오죠. 강조했던, 그러니까 나올 만한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과중조사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 그 다음 수학감소보장 과수 및 바짝물 품목 중 그러니까 과수 12종은 이렇게 5점짜리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푸는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내용을 주고 과수, 품목, 바짝물에서 이런 내용을 할 때 해당되는 품목,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8번. 그 다음 수학감소보장 유자일 때 조사 대상 주수,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표본 주수가 8주에서 나왔다.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면서 문제 나오면 체크하면서 풀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피해. 이때 우리가 과수 12종에서는 과수 12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확량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주권에서 주어졌으면 수확량은 착과 피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착과 피해는 100%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100%라는 걸 쓰는 것보다 1을 쓰죠. 그래서 1을 항상 두고 착과 피해 구성률을 한다 하는 부분으로 해서 풀어보시면 그닥 어렵지 않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서술하는 문제는 초기에 1, 2, 3에서 많이 나왔죠.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조사 방법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초기에는 이렇게 1, 2, 3, 4, 5회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추가보장 미가입. 자, A 품종과 B 품종 나누죠. 평년 수확량 이럴 때 해서는 안분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안분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안분을 해서 항상 안분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축사가 되었든 뭐가 됐든 전부 다 안분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을 주어지고 사고 났을 때 A 품종, B 품종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안분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요 피해 사실이 확인된다. 확인될 때 수확량은, 그죠? 보상 사용에 인해서 피해가 확인될 때, 그 다음에 그 조사가 했을 때 피해가 없었을 경우, 이런 부분들을 해서 본편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복숭아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부 다 1군에서 다 시험이 나왔죠. 1군에서 시험이 다 나왔기 때문에 1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제가 본편에서 기출문제 풀 때 자세하게 풀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점, 5점, 5점으로 수확량 계산과정, 수확감사보험금, 추가보장 이렇게 해서 나온다. 수확량을 구할 때 맥스 값을 구한다 하는 이 부분을 적과점과 비교해서 바로 습관적으로 수확량일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 피해 사실이 인정되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구하는 공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을 충분히 해놓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그것만 알면 이 부분은 계산해내는데 어렵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본편에 제가 다음 주 강의할 때부터 문제풀이를 쉽고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사항을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5번 구간 플러스 더블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